네, 본격적으로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정말로 중요한 정리 하나 얘기해 줄게요. 물론 수학사적으로 뭐냐면 대수학의 기본 정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정리 앞에 기본이라고 붙는 정리는 수학사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하는 정리예요. 예를 들면 나중에 배울 미적분학 기본 정리 1, 뭐 미적분학 기본 정리 2, 뭐 이런 기본이라는 말이 붙은 거는 정말로 그 수학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정리라는 거. 자, 그게 뭐냐면 복소수 계수의 n차 방정식은 n개의 복소수 근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은 2개의 근을 가질 거고 3차 방정식은 3개, 4차 방정식은 4개, 5차 방정식은 5개, n차 방정식은 n개의 근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복소수근이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 배운 수 체계가 전체가 복소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간혹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복소수는 항상 실수와 허수로 이루어져 있죠. 그죠? 허수만 복소수가 아니죠. 실수도 복소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5차 방정식이다. 그러면 그놈의 근은 5개가 있어요. 어디서? 복소수 안에서 5개가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이제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n차 방정식에 근의 공식이 있다는 말과 근이 있다 없다는 다른 말이에요. 5차 이상의 방정식은 근의 공식이 없어요. 왜 없냐면 그 근을 우리가 루트를 이용해서 표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루트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없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뭐 파이 같은 거 있죠? 그런 걸 근으로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인 5차 이상의 방정식의 근의 공식을 표현할 수 없다라는 거. 그렇지만 그 근의 존재성에 대해서는 항상 있다. 왜? 대수학이 기본 정리 때문에. 그래서 5차 이상은 그 차수만큼 근이 존재한다는 건 알지 그 근의 형태가 일반적으로 항상 개수만 알면 대입해서 얼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물론 그럴 수 있는 부분도 일부 있지만 전체 방정식 그 부분에서 봤을 때는 일반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 그래서 너무 중요한 정리고 하지만 교과서에 소개되어 있지 않아서 그냥 여러분들 한번 보라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대수학의 기본 정리였습니다. 자, 그래서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을 살펴보면 다항식 px가 x에 대한 3차식일 때는요. px는 0이라는 방정식을 만들면 이 방정식은 x에 대한 3차 방정식이 될 거고요. 만약에 px가 x에 대한 4차식이면요. px는 0이라는 방정식은 x에 대한 4차 방정식이 되겠죠. 네, 그래서 방정식을 그렇게 정의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3차 방정식은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플러스 cx 더하기 d는 0 그리고 ax 4제곱 더하기 bx 세제곱 더하기 cx 제곱 더하기 dx 플러스 2는 0 단 이때 a는 0이 아니겠죠. 자, 이렇게 일반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3차, 4차 방정식을 어떻게 푸느냐? 푸는 방법은 사실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인수분해해서 푸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우리는. 왜냐면 우리는 근의 공식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얘를 풀려면 차수를 조금 낮춰서 풀어야 돼요. 낮춰서. 그 낮추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인수분해 형태로 3차식을 1차식 또는 1차식, 2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해서 푸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근데 인수분해하면 뭐가 좋느냐? 자, 요런 성질이 있죠. 인수분해하면. 자, 2번 보면은 A, B, C를 곱해서 0이 됐어요. 자, A, B, C는 숫자일 수도 있고 A와 B와 C가 각각 다항식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A, B, C가 수든지 아니면 다항식이든지 간에 곱해서 0이 나오려면 반드시 A가 0이거나 또는 B가 0이거나 C가 0인 A, B, C 3개 중에 적어도 하나가 0이 돼야지만 이 식이 만족이 되겠죠. 그래서 인수분해 하면은 어쨌든 식의 곱의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요게 0이거나 이 다항식이 0이거나 이 다항식이 0이거나 해서 이런 식으로 3차 방정식을 인수분해해서 풀어나갑니다. 인수분해가 안 되는 유형은 시험에 낼 수가 없어요. 네,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인수가 되는 유형만 합니다. 그럼 결국에는 3차, 4차 방정식은 어떤 단원이랑 관련이 있냐면 앞에 있는 인수분해 단원과 굉장히 관련이 깊어요. 그래서 우리가 3차 이상의 방정식에 대한 인수분해하는 유형, 패턴들을 좀 다시 복습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수분해를 어떻게 하느냐? 자, 첫 번째, 인수분해 공식으로 바로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들이 있죠. 자, 우리가
이런 것들 있죠. A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 자, 요거 인수분해 어떻게 했죠, 우리? 그렇죠. A 플러스 B에 A제곱 마이너스 AB 더하기 B제곱. 이렇게 1차식과 2차식으로 인수분해를 할 수 있죠. 이런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해서 방정식을 푸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인수분해는 배우지 않았지만 사실 제일 많이 쓰는 형태예요. 인수정리와 조립제법을 쓸 수 있는 경우. 자, 뒤에서 유형이 하나씩 나옵니다. 그래서 3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고요. 그 방정식의 근을 하나 찾아가지고 그 근을 이용해서 조립제법을 써서 인수분해하는 형태. 네,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다음 세 번째 유형은 뭐냐면 공통부분을 치환해서 차수를 낮춰서 푸는 경우. 자, 어떤 게 있냐면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어요. 뒤에 나오긴 할 건데 x의 제곱 더하기 뭐 x제곱 플러스 1은 0. 뭐 이런 4차식이 있어요. 근데 딱 봐도 여러분 치환하고 싶죠. x제곱을 라지 x로 치환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뭐 안 들어도 괜찮아요. 아니면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식이. 그러면 얘를 치환하면 라지 x에 대한 2차식이 되고요. 그럼 얘는 x 플러스 1의 제곱, 즉 x제곱 플러스 1의 제곱은 0. 뭐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인수분해를 치환해서 하는 형태들이 있어요. 근데 잘 떠올려 보면 치환을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로 바로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가 있고 치환을 한 다음에 약간의 그 식의 조작을 해야 되는 유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유형들은 다 뒤에다 실어놨으니까 하나씩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결론. 고차 방정식은 어떻게 푼다? 무조건 인수분해에서만 푼다. 그리고 인수분해가 되는 애들만 시험에 나온다. 인수분해가 안 되는 애들은 우리가 방정식으로 풀기가 어려워요. 저도 못 풀어요. 저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수분해가 잘 되는 그런 애들만 잘 열심히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3차, 4차 방정식을 잘 풀려면 인수분해를 잘해야겠죠. 반대로 인수분해를 못하면 그렇죠. 3, 4차 방정식을 풀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인수분해 연습을 꼭 잘 하시길 바랍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네, 지금부터 예제를 풀어볼 건데요. 좀 서로 다른 유형들을 쭉 해놨어요. 결국에는 항상 3차 이상의 방정식은 인수분해해야 돼. 무조건 인수분해를 하자. 라는 마음가짐으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자, 1번 볼게요. 자, 여러분 어떻게 인수분해 할까요? 그렇죠. x세제곱 더하기 2의 세제곱으로 이렇게 쓸 수 있고 얘는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의 형태네요. 그러면 x 플러스 2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는 0이라고 쓸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는 되나요? 혹시 안 되는 친구들은 인수분해 공식 기본적인 건 조금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기본적인 것들은. 자, 그러면 두 다항식을 곱해서 0이 되려면 이 식이 0이 되거나 또는 이 식이 0이 되면 되겠죠? 자, 근데 이 앞에 있는 식이 0이 된다는 거는 x가 얼마가 돼야 되면 돼요? x가 마이너스 2가 되면 됩니다. 자, 또는 자,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4를 풀어볼게요. 2차 방정식을. 자, 근해 공식 바로 쓰면 되죠? 자, 짝수계수니까 짝수계수에 대한 근해 공식을 쓰면 되고, 자, 서술형 물어보는 친구가 있었는데 지난번에 짝수계수일 때 짝수 근해 공식, 짝수에 대한 판별식 쓰는 것도 서술형에 쓰셔도 괜찮아요. 예, 괜찮아요, 쓰셔도. 자, 그러면 a분의 마이너스 b의 절반 풀마 루트 b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자, 이렇게 되나요? 그러면 1 풀마 루트 마이너스 3이니까 얘는 루트 3i 이렇게 쓰면 되겠죠. 중학교 과정에서는 근이 없는 건데 우리는 근으로 인정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 또는 x는 1 플러스 루트 3i 또는 x는 1 마이너스 루트 3i. 이렇게 세 가지 근이 나옵니다. 자, 대수학의 기본 정리 때문에 3차 방정식은 근이 3개, 4차 방정식은 근이 4개가 나와요. 항상. 물론 중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개수는 항상 그 차수만큼 존재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자, 2번은 인수분해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 처음 보자마자 인수분해 우리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거 떠올려 보면 제일 먼저 뭐가 나오냐면요. 공통인수를 묶는 게 제일 먼저 나와요. 사실. 그게 인수분해 기본이거든요.
자, 공통인수 뭐가 있죠? x가 있죠. 자, x로 묶어요.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2는 0.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요 놈이 0이거나 또는 요 놈이 0이 되면 되죠? 자, 그쵸. 근데 3차 방정식인데 자, 어떤 거를 해를 가질까 얘는? 일단 해를 하나 우리가 찾아줘야 되죠. 그래서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는 0. 자, 얘를 인수분해 할게요. 자, 인수분해 공식 떠오르는 거 있어요? 없죠. 그러면 그 다음 방법 조립제법과 인수정리를 이용할 거예요. 근데 인수정리와 조립제법은 근을 한 가지를 알고 있어야 쓸 수 있죠. 근데 근을 지금 모르죠. 그럼 근을 찾아야 돼요. 찾아야 되는데 보통 지난번에 살짝 언급하긴 했는데 보통 풀마 1, 2, 3, 풀마 2분의 1, 풀마 3분의 1, 뭐 풀마 5 정도? 뭐 그 정도 안에서 다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대입하시면 되는데 이따가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요 근을 좀 빨리 찾는 법을 알려주긴 할 거예요. 어쨌든 자 x에다 1을 넣어볼까요?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플러스 2 0이다. 그죠? 그러면 이 3차 방정식은 x는 1을 근으로 가지니까 자 인수정리 때문에 x 마이너스 1을 반드시 인수로 갖겠죠. 자 그래서 자 1 이렇게 조립제법을 써줄게요. 자 이렇게 마이너스 2 0. 자 그러면 여기 3차식은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냐?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죠. 자 일단 x 써주고요. x 마이너스 1 그리고 요놈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니까 또 인수분해가 되죠.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죠. 자 그럼 인수분해가 끝났네요. 자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방정식의 해는 x는 0 또는 1 또는 2 또는 마이너스 1 이렇게 근이 4개가 나오게 됩니다. 자 됐죠? 자 3번은 어떻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 3번은 치환하고 싶죠 그죠?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x를 라지 x로 치환합니다. 자 요렇게요. 요렇게 그러면 x 마이너스 1 라지 x 마이너스 2로 되고요. 자 원래 치환하기 전에 그 식으로 써주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되죠. 자 그런데 또 인수분해가 되는 애가 있네요. 자 이렇게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 자 따라서 요게 0이 되거나 요게 0이 되거나 이 식이 0이 되는 경우를 살펴보면 되겠죠. 그럼 앞에 두 경우는 x가 마이너스 1과 또는 x가 2일 때 일단 근이 가능하고요. 자, 요 식은 근의 공식을 써줘야겠죠. 근의 공식을 써볼게요. 자, 여기를 살짝 지우겠습니다. 네, 근의 공식을 써보면 2a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5죠. 플러스 4니까 이렇게.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 2분의 1 풀마 루트 5 이렇게 근이 4개가 나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치환하는 형태, 그리고 인수정리 쓰는 형태, 그리고 인수분해 공식 쓰는 형태 이렇게 세 가지 한번 알아봤어요. 자, 그 다음 슬라이드에 또 나옵니다. 새로운 유형이. 네, 4, 5, 6번 한번 풀어볼게요. 자, 4번도 역시 4차식인데 딱히 인수분해 공식은 떠오르지 않고 딱 x제곱을 라지 x로 치환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죠. 치환 안 하고 푸셔도 돼요. 치환 안 하고 바로 보이면 이렇게 바로 푸셔도 됩니다. 자, 인수분해가 되네요. 이렇게요. 자, 그리고 원래 우리가 치환하기 전에 식으로 바꿔줍시다. 이렇게요. 또 인수분해가 되죠? 합차 공식이니까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는 0이 됩니다. 자, 그러므로 x는 풀마 1 또는 풀마 2가 되겠네요. 자, 5번 풀어볼게요. 자, 5번이랑 3번, 4번을 좀 비교해 보세요. 자, 5번도 x제곱을 라지 x로 표현하면 되겠다. 자, 이거는 인수분해 지난번에 우리 프린트 있었던 문제이기도 해요. 자, 이렇게 되는데 4번은 치환했더니 그냥 인수분해가 됐거든요.
근데 5번은 치환했더니 인수분해가 그냥 안 됐어요. 그죠?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나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완전 제곱식 빼기 완전 제곱식 형태로 바꾸는 게 제일 좋아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런 식으로 있죠. 이런 식의 형태를 만들어주는 게 좋거든요. 자, 일단 그게 잘 안 되면 지금 주어져 있는 요식을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볼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바꾸면 되냐면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근데 물론 여러분 이렇게 하셔도 되거든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플러스 4분의 3 이렇게 해도 얘도 완전 제곱식으로 바뀌고 얘도 완전 제곱식으로 바뀌죠. 그죠? 그러니까 미지수 x를 기준으로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 건지 아니면 상수항을 맞춰서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 건지 그건 상황에 따라 다른데 이렇게 했을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만약에 위에처럼 완전 제곱식 라지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x 이렇게 만들고 라지 x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 더하기 4분의 3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자, 이제 스몰 x 제곱을 대입해 볼게요. 이렇게요. 자, 위에 있는 식은 더 이상 인수분해가 되나요? 되죠, 그죠? 제곱 마이너스 제곱 합차 공식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아래처럼 완전 제곱식을 만들면 더 이상 쓸 수가 없죠. 공식을. 인수분해가 안 되죠. 그래서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 때는 때에 따라서는 이 x를 기준으로 해야 되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상수항을 변화시키지 말고 가운데 있는 1차 항에 대해서 변화시킨 다음에 이렇게 인수분해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 그때그때 달라요. 그래서 인수분해 할 때 완전 제곱식을 만들 때 요 1차 항을 건들 건지 아니면 상수항을 건드려 줄 건지 그거는 그때그때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이번 경우에는 1차 항을 이렇게 변환해 주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였고요. 사실 저는 처음에 그 고등학교 때 수학 배울 때 쌤이 옛날에 배웠던 책들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 가지고 있는 책들 보니까 이거를 이해를 잘 못했어요. 제가 뭐를 이해를 못했냐면 x를 한번 더했다 빼는 거를 이해를 못했어요. 아, 왜 굳이 더했다 빼지? 근데 더했다 빼면 이게 약간 비율을 지난번에 들었는데 더했다 빼면은 약간 그 화학 반응식에서 촉매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그냥 한번 더했다가 다시 그거를 덜어내면 그게 이제 기폭제로 작용이 돼가지고 여러 가지 반응을 연쇄적으로 일으키는 그런 작용을 하죠. 그것처럼 전체적인 식에는 변화가 없지만 더했다 빼서 이제 어떤 식의 의미를 중간중간 만들어주는 순간 이렇게 보이지 않았던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면 되고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고등학교 수학에서는. 자, 얘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얘가 0인 경우랑 얘가 0인 경우인데 딱 봐도 근해 공식을 써야 될 것 같죠? 자, 앞에 거 0이 되는 경우 2a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자 b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그러면 3i 이렇게 되고요. 자, 또는 2a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역시 얘도 3i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근이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옵니다. 자, 6번. 6번도 딱 보니까 인수분해 공식은 떠오르지 않고 치환한 형태도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인수정리와 조립제법 이용하면 되는 유형이겠죠. 자, 그럼 결국엔 이놈을 만족하는 근 하나를 찍어서 맞춰줘야 돼요. 근데 이따 다음 슬라이드에 설명할 건데 보통 그 근은 풀마 1, 풀마 2, 풀마 3, 뭐 풀마 2분의 1, 풀마 3분의 1, 뭐 풀마 5 정도? 뭐 그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항상. 자, 아무튼 여기서는 딱 보니까 자, 마이너스 2 정도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이너스 2의 4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 자, 16 빼기 8 빼기 6 빼기 2 그러면 0이네요. 그죠? 아, 됐다. 그러면 x는 마이너스 2를 해로 갖는군요. 조립제법을 써볼게요. 자, 마이너스 2를 해로 가지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8 이라고 하면 안 되죠. 마이너스 2를 해로 가지니까 플러스 2를 넣었어야죠. 실수할 뻔했네.
자, 2를 넣으면 1, 2, 0, 0, 3가 아니라 또 실수할 뻔했네. 이 혼자 하다 보면 이래요. 3차항 계수가 없죠. 자, 4차, 3차, 2차, 1차 상수항. 자, 그래서 2를 넣으면 그러면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4,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2, 0. 아, 됐다. 그럼 결국에는 x 플러스 2 그리고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자, 근데 얘도 1로 또 되지 않나요? 그죠? 그러니까 또 1로 이렇게 1,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1, 0. 또 인수분해가 되네요. 그러면 얘를 지우고 x 마이너스 1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죠? 자, 그러면 결국 x의 해는 여기다 적을게요. 마이너스 2 또는 1 또는 자, 요 놈을 0으로 만드는 근해 공식 2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3i. 자,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오겠죠. 자, 마지막에 좀 실수했는데 자, 어쨌든 참고로 요 4차 방정식을 조립제법을 쓸 때는 보통 이렇게 근이 두 개가 찾아지게 돼요. 왜냐면 근이 한 개만 찾아지게 되면은 결국에는 3차 방정식을 또 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4차 방정식에 대한 그 인수분해 문제는 거의 해가 두 개를 구할 수 있게 줘요. 그러니까 아예 해를 마이너스 2와 1을 두 개를 구하시고 조립제법 연달아 써주고 나머지 2차식을 써주는 게 좀 시간 단축하기 더 좋습니다. 그래서 방금처럼 하나 구하고 또 하나 구하지 말고 그냥 시작부터 아마 두 개가 있을 거예요. 잘 안 보이면 어쩔 수 없고 보이신다면 두 개를 구해놓고 한 번에 조립제법 쓰시는 게 좀 더 계산이 빠를 것 같습니다. 네, 역시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은 똑같이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말해볼게요. 자, px는 0이라는 3차 방정식의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할게요. 그럼 근을 알파, 베타, 감마를 갖는다는 거는 인수정리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인수분해가 되겠죠. 일단 최고차항 계수를 a라고 한다면 이 px라는 3차 방정식은 a 곱하기 x-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1차항의 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 오른쪽에 있는 1차항들을 쭉 전개해보면 식이 이렇게 길게 나와요. 그죠? 그런데 항상 곱셈 공식, 전개, 인수분해로 되어 있는 식들은 항등식이죠, 항등식. 자, 이 두 식은 항등식이에요. 그래서 계수 비교법에 의해서 각 항의 계수들이 같아야 됩니다. 자, 따라서 자, A는 A랑 같을 수밖에 없고요. B는 마이너스 A 곱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C는 A 곱하기 알파 베타, 베타 감마, 알파 감마 같을 수밖에 없고 D는 마이너스 A 곱하기 알파 베타 감마 같을 수밖에 없어요. 자, 이를 정리하면 2차 방정식에서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와 비슷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세근의 합은요. 마이너스 A분의 B, 즉 최고차항 계수와 2차항의 계수 B에 마이너스 부호가 붙는 형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두 근의 짝지어서 곱한 것들의 합은 A분의 C 이렇게 플러스 A분의 C 이렇게 되고 자 마지막 세 근의 곱은요. A분의 D인데 그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로 붙어요. 그래서 약간 기억하기 쉬우려면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마이너스 A분의 B 플러스 A분의 C 마이너스 A분의 D 이렇게 그래서 부호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로 갑니다. 얘는 세근의 합, 얘는 두 개씩 묶어서 짝지어서 더한 것들, 얘는 세근의 곱. 2차 방정식도 마찬가지였어요. 자, 먼저 여기가 마이너스고 그 다음이 플러스입니다. 항상 마이너스로 먼저 시작하신다고 보면 되고요.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이었죠. 네, 뒤에 나오는 4차 방정식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규칙이 적용이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네, 역시 4차 방정식에서도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할 수 있고요. 4차 방정식 hx는 0의 근을 알파, 베타, 감마, 델타라고 할게요.
그럼 역시 얘도 똑같이 인수정리 때문에 a 곱하기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감마, x 마이너스 델타 이렇게 인수분해 할 수 있고 전개해서 개수 비교하면 역시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왜 네 근의 합과 네 근의 곱만 썼냐면 나머지 두 가지 경우는 선생님이 솔직히 본 적이 없어요. 거의 낼 의미도 없고 계산만 너무 복잡하지 굳이 그것까지 낼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1번 경우랑 2번 경우 정도만 아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결국 개수 비교하면 네 근의 합은 자 마이너스 a분의 b 그 다음에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그래서 네 근의 곱은요 a분의 2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요 a분의 c 마이너스 a분의 d도요 의미하는 게 있어요. 얘도 뭐 알파 베타, 뭐 알파 감마, 알파 델타, 베타 감마, 베타 델타, 알파 델타. 그리고 얘는요 알파 베타 감마, 베타 감마 델타, 알파 베타 델타, 베타 뭐가 빼먹었지? 알파 감마 델타. 자, 이것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 굳이 모르셔도 돼요. 이거 안 해요. 이거 하지 마요. 이거. 그래서 이런 게 있는데 굳이 쓰지 않고 그냥 네 근의 합과 곱 정도 굳이 나온다면 뭐그 정도 물어볼 수 있지 않을까. 물론 모의고사 이런 데서 굳이 4차 방정식의 근과계수 관계를 물어볼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3차만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3차가 더 중요합니다. 2차랑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자, 밑에 보면 실수계수의 3차 방정식과 실수계수의 4차 방정식도 역시 허근을 가진다면 우리 2차 방정식에서 그 켤레근 갖는 거 있잖아요. 켤레허근. 역시 켤레근을 가져요. 얘네도. 그래서 만약에 3차 방정식의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2i다. 그러면 다른 한 근은 1 마이너스 루트 2i가 될 수밖에 없어요. 언제? 실수계수일 때. 마찬가지로 유리계수일 때도 우리 켤레, 무리수 이런 거 얘기했었죠.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이 역시 유리수 계수예요. 근데 한 근이 무리수를 가져요. 역시 그러면 켤레, 무리수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예제 풀어볼게요. 3차 방정식 주어져 있고요. A는 실수고 모두가 개수가 다 실수네요. 그죠? 한 근이 복소수 중에서 허수네. 그럼 다른 한 근은 실수 계수니까 마이너스 i가 될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자, 요 3차식을 선생님이 fx라고 하겠습니다. 자, fx는요. 인수 정리 때문에 이렇게 인수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 1차식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전개하면 x제곱 플러스 1 곱하기 이제 1차식인데 최고 차항계수가 1이네. 그러면 1차식을 내가 x 플러스 b라고 놔도 상관없겠죠. 그러면 전개해 보시면 x 세제곱 b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b가 됩니다. 자, 근데 이 방정식은요 원래 자, 요 놈이었고요. 얘는 항등식이니까 개수 비교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a랑 b랑은 같을 수밖에 없고요. b는 마이너스 4네요. 그죠? 따라서 a는 마이너스 4고요. 그 다음에 b가 마이너스 4니까 x제곱 플러스 1 x 마이너스 4는 0. 자, 근이 하나가 4가 나오네요. 그래서 x의 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i와 그리고 4가 되죠. 나머지 두 근 구하라고 했으니까 나머지 두 근은 마이너스 i 또는 4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조립제법 심화 두 번째입니다. 자, 심화 첫 번째는 예전에 조립제법 연달아서 쓰는 거 그거 했었고요. 심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사실 3차 이상의 다항식을 인수분해할 때 우리가 그 인수분해 공식도 쓸 수 없고 치환할 수도 없는 형태라면 남은 방법은 인수정리 쓰는 방법밖에 없어요. 인수정리 써서 조립제법으로 인수분해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 인수정리 조립제법 쓰려면 우리가 px는 0이라는 방정식이 주어졌을 때 뭐 a는 0이 되는 그 a 근을 하나 구해줘야지만 조립제법을 하거나 인수정리를 이제 쓸 수 있죠, 같이. 근데 그 근을 어떻게 구하냐 이거예요. 보통은 찍어서 많이 구하긴 하는데
그나마 조금 효율적인 방법을 소개를 합니다. 자, px를요. 저기 a라고 같이 써가지고 bx 세제곱 cx제곱 dx 플러스 2라고 할게요. 자, b는 0이 아니고요. 자, 항상 그런 건 아닌데 요 3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를 찾을 때 거의 99.99% 그 해가 여기서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b의, 즉 최고차항 계수 b의 약수 있죠. 분의 상수항 2의 약수를 나눈 것에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를 붙인 정도에서 답이 나오게 출제를 해요. 보통. 그러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최고차항 계수의 약수라는 거, 그리고 상수항의 약수. 그러니까 약수가 많으면 어떻게 해요? 그럼 그 많은 경우들 중에 한 가지가 답이 될 거예요. 예를 들면 자, px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자, 최고차항 계수는 1이죠. 자, 1의 약수는 1밖에 없죠. 그죠? 1 플러스 마이너스. 자, 12의 약수 뭐가 있나요? 1, 2, 3, 4, 6, 12. 자, 그러면 1분의 1, 2, 3, 4, 6, 12에 풀만을 붙인 요 12가지 경우 중에 한 가지는 거의 반드시 해를 갖게 문제를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근데 또 12를 대입하거나 6을 대입하면 너무 크니까 계산량이 많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1, 2 그 안에서 답이 나오긴 해요. 많이. 그래서 하나를 찾으면은 어차피 이 4차를 또 줄일 수 있기 때문에 3차에서는 조금 더 찾기가 수월하죠. 네, 그래서 요 안에서 찾아주시면 됩니다. 실제로 해보면은 마이너스 1일 때랑 2일 때랑 마이너스 2일 때랑 마이너스 3. 즉 최고차항 계수의 약수분의 상수항의 약수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를 붙인 요 수두 중에 하나가 쭉 나오죠. 4개나 나오네요, 여기는. 그래서 그렇게 A 값을 근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리마크 2번을 보시면 보통의 3차 이상의 다항식에서 요 정도 대입해보면 되는데 여기다가 뭐 플러스 마이너스 4, 플러스 마이너스 5 정도 대입해 주시고 사실 풀마 5는 좀 티가 나요. 뭔가 개수들이 다 5의 배수인 경우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풀마 5인 경우도 있긴 있어요. 개수들이 다 5의 배수인 경우에. 그래서 요 정도 안에서 나오는데 사실 막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또는 마이너스 5분의 1 막 이런 데서 나오는 경우도 보긴 봤는데 출제자가 좀 학생들을 골탕 먹으려고 하는 걸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는 그렇게까지 시험 문제 지저분하게 내진 않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어쨌든 개념은 최고차항 약수분의 상수항의 약수의 비율에서 나온다. 이런 건 어떻게 나온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된 거죠. 최고차항이 2였고요. 상수항이 1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2분의 1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분모가 이제 최고차항 계수 약수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또 분수가 답이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조립제법 심화 2번까지 해봤고요. 자, 연습 문제에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